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지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업동 고상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도 괜찮으시면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 상업동 고상술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상업동 고상술 임플란트 하는데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포커스를 가질까 이렇게 해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약하는 것이 테크닉하고 컴플리케이션을 막는 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케이스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텍스트북을 좀 리뷰를 했습니다. 텍스트북은 이제 클리니컬 페리오돈탈로지 앤드 임플란트 덴티스트라고 이제 린데 선생님이 썼는데 6판이거든요. 6편판인데 여기에 사이너스에 대해서 교과서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신 버전이라도 이제 에디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거의 한 10년 전의 지식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투데이트한 거는 또 정리를 좀 찾아서 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기 위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책에 보면 이제 히스토리부터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1960년에 레터럴로 먼저 이제 보이네 선생님이 이제 처음 하셨고, 이제 그리고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를 이제 1986년에 탄톤 선생님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터럴 어프로치 할 때 원 스테이지냐 투 스테이지냐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로 할 거냐 레터럴로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레 맥실러 쪽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숏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너스 캐비티를 피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끼워서 심거나, 아니면은 요새 자이고마틱 임플란트라는 게 또 나왔는데요. 이 자이고마틱 임플란트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시술이라서, 아무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이너스 그래프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에 대한 이제 고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본 그래프트에 대해서 저번에 강의를 했는데, 본 그래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 얻어서 운드 디센스가 안 생기면 거의 성공한다 한 것처럼, 사이너스 엘리베이션도 포퍼레이션만 없으면 이제 거의 성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포퍼레이션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을 구사를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포커스를 두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했는 거 하나 케이스 동영상 찍은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할 때 저렇게 시나이더리아 멤브레인이 이제 리드미카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퍼포레이션 안 된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돼서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초기 고정이 나오면 원 스테이지로 심고 하면은 거의 뭐 인펙션이 되지 않으면 거의 100% 성공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사이너스 그래프트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한계만 극복이 된다고 하면은 뭐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 뭐 어려울 게 뭐 있는가 싶은데, 사실은 또 여기서 우리가 돌발 변수가 많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테어링 되는 게, 퍼포레이션 되는 게 굉장히 인시던스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이제 시나이더리아 멤브레인이 굉장히 얇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퍼포레이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예지성 있게 봐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레터럴 어프로치 할 때 어디다가 이제 레터럴 윈도우를 만드느냐, 쉐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시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저렇게 하는데,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다른 이제 대가들도 이런 정도의 이제 어프로치를 다 권유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조금 항상 이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공할 경우에는 레터럴 윈도우로 했을 때 굉장히 스웨링도 많고 이제 환자가 이제 굉장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왔고, 포커스는 성공률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도 환자 편의성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환자가 편하면 좋죠. 그리고 동의율도 올라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포퍼레이션을 안 시키고 잘 하느냐, 거기에 저희 임상인들이 그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고 하는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 다른데, 제가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 이제 선생님들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바우스페라고 해가지고 본에이드드 오스테오톰 이제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했는데, 요새는 이제 주로 수압을 하이드로라릭 프레저를 이용해가지고 상하동 거상술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컴플리케이션을 피하고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본부터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인디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를 루틴하게 이그제미네이션을 갖다가 리퍼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수후에 인펙션 되고 사이너사이티스가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출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출전에 이게 인디케이션이 되느냐,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거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은 이제 왜 하느냐, 부치부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가용한 뼈가 없을 때, 이제 또 상악동에 뉴마타이제이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트라 인디케이션은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콘트라 인디케이션이 되는 게가 있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적으로 사이너스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콘트라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 스모킹, 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상악동과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상악동에 이비인후과적인 이제 병소가 미리 있느냐, 튜머가 있느냐, 인펙셔스 디지즈가 있느냐, 이런 점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저도 이제 CT 없이 상악동을 했는데, 사실은 임플란트도 물론이고 더군다나 상악동을 할 때는 CT가 분명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단은 봐서 우리가 깨끗한 상악동인지 아닌지 이비인후과 안 보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밸루에이션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린데 선생님께서는 클리니컬 페리온토돌로지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도 봤지만은 저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최신 2019년에 이제 퍼블리시된 저널인데 페리온토돌로지 2000에 여기에서 이제 그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리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사진도 조금 제출을 해서 선생님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전에 이밸루에이션을 잘해서 컨트라 인디케이션 되는 건 아예 처음부터 피하라.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튜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터리 디지즈가 미리 붙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라는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언제 이비인후과를 보내야 되는지, 이비인후과 안 보내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 숨 쉬고 있느냐, 이제 나젤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악동에는 일단 우리 호흡기는 구강과 같이 항상 세균이 잔존하기 때문에 인펙션이 일단은 원인이 항상 있는데, 그 또한 이제 덴탈 쪽으로 오돈토제닉 오리진으로 이제 인펙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주변의 인접치아에 대한 이제 치주나 이제 또한 캐리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페리에피칼 앱세스나 페리오돈탈 앱세스가 있는지도 분명히 우리가 보고 깨끗하게 다 해놓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레터럴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구강 이제
크로릭시딘을 통해서 프리서지컬 인지를 하고 마취하고 절개하고 그걸 올린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만들고 그리고 상악동 멤브레인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 넣고 이제 초기 고정이 나오면 마스테이지로 가고 아니면 이제 딜레이드 어프로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뭐 너무 기본적인 건데 다 아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 슈나이더의 멤브레인이 나오는데 요 두께가 이제 조직학적으로 이제 하는데 0.5mm, 1m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mm도 안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찢지 않게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늘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지만 항상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이거 안 찢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말할 게 많지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몇 가지 팁 정도만 이제 고민이 되시는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카바이드 갖고 하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다 갖고 해서 멤브레인 쪽에 이거 뭐 트랩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 시닝을 해가지고 멤브레인 노출된 다음에 이제 살살 올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했는 케이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페리오돈탈이 어드밴스된 치아들을 발치하면은 류마타이제이션이 오고 상악동 막이 굉장히 얇아서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블리티를 얻어서 그냥 시뮬테니어스하게 임플란트를 심냐 하는 건 초기 고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약이 되는데 한 3, 4mm는 돼야 이제 초기 고정이 안전하게 나오는 것 같고 1, 2mm가 있는데도 초기 고정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임플란트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요새는 임플란트 심을 때 서브크리스탈로 한 최소한 1, 2mm는 밑으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1, 2mm 잔종을 갖고 바로 동시에 임플란트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3, 4mm 이상이 되어야 바로 이제 초기 고정이 나오면은 임플란트를 같이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이제 원칙이 뭐냐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하고 노하우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이제 대가들이 또 경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분들이랑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해왔던 걸 갖다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상악동 거상술 할 때 저도 고민하는 게 이거를 스테이지 어프로치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동시에 심을 것인가 이런 걸 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발치하고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딜레이드 할 것이냐 이거랑 이런 이제 고민도 항상 하는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가능하면 빨리 안 하려고 해요.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그 베이식도 조금 미리 해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리비전하거나 코렉션할 찬스가 많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하다가 테어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다시 리페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멤브레인을 얼마나 올리느냐 오스티움을 보호해서 나저 벤틸레이션을 갖다가 페이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올려야 되지 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은 이제 오스티움이 옵스트랙션이 되어가지고 인프라메이션, 인펙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올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이제 강의 중간 중간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상악동 멤브레인을 올릴 때 어디서 이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이 주로 오느냐 하는 거는 그 슈나이더웨이 멤브레인을 올렸을 때 그 골 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레터럴하고 메디알 월 쪽에서 오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충분히 거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참고로 그 거상된 멤브레인은 그러면은 이제 골 이제 유도하는데 역할을 하느냐 거의 거기선 역할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충분히 올리고 본을 갖다가 충분히 노출하는 게 본 힐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리페어하는 방법에서도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에서는 별로 이렇게 본 포메이션에 이펙트 받는 게 없으니까 거기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클로즈 해도 그 사이너스 그 리프트 그래프트 결과에 아무 영향을 안 준다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션 할 때 충분히 이제 보온을 갖다가 노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 어떤 걸 쓰느냐, 또 그래프트를 안 쓰는 거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안 써도 어느 정도 그 본 페니메이션이 그 전체 랭스에서 한 반 이상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멤브레인을 갖다가 레터럴로 할 때 본을 갖다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퍼포레이션이 안 되고 이제 블러드 크로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스페이스를 유지할 정도로만 본 그래프트를 넣으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기 낮은 페이턴스를 갖다 깨트릴 위험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환자인데 이제 하악 쪽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갖다가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이제 상악도 거상술 양쪽에 하고, 그리고 또 하악에 버티컬 지배를 해가지고 맞췄던 케이스.